자, 이제 우리가 고전시가의 주제를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고전시가의 주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6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배운 게 이렇게 유의, 자탄풍, 노잼 이렇게 배웠고, 2개의 주제는, 자, 이거는 자연친화였죠? 어디 갔더라, 여기. 그 다음에 2번째 작품도 자연친화. 됐어요? 자, 그러면 자연친화만 가지고 우리가 일단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다 그랬거든? 자, 먼저 해봅시다. 자, 5번처럼 이렇게 공통점을 묻는 문제는, 자, 우리가 항상 그랬죠? 형식 문제와 내용 문제 2개밖에 없다고. 자, 앞에 시간에 공부한 걸 복습해 주셔야 돼요. 형식 문제와 내용 문제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통점을 묻는 건 형식 문제다. 그래서 형식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풉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여기를 푸는데,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하라 했으니까, 자, 가는 일단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죠? 자, 가를 풀 수 있는데, 일단 잘 봐. 이게 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한 이 보기는 뭐야? 항상 이걸 잘 활용하라고 배웁니다. 근데 국어 선생님은, 자, 너네들이 배울 국도 선생님은 일단은 이걸 읽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왜? 자, 이제 그 보기 얘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먼저 선생님이 다 이런 연구를 해봤거든. 자, 그러니까 보기를 그냥 무조건 활용하는 사람들은 활용할 생각만 하지 사실은 보기의 역할을 제대로 생각해봤느냐는 나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 봐라 얘들아. 보기라는 애의 역할은, 자, 봐. 지문과 보기가 있는 거잖아, 문제 풀 때. 그러면 지문을 A라고 치환하고요, 보기를 B라고 치환해보자.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읽은 지문은, 그치? 문학 지문이잖아. 그럼 보기라는 얘를 생각해보자는 거야, 역할을. 자, 그러면 둘의 관계로 생각해볼게. 일단 지문 A하고 보기 B가 있는데, 지문 A의 내용이 보기 내용을 먹어. 집합상 더 커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해하기 쉽게 하나만 얘기해볼게. 정수 집합 안에 자연수 집합이 있죠. 그러면 봐봐. 자연수는 플러스로만 된 숫자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로 된 숫자는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문이고 얘가 뭐면? 보기라면. 보기에는 분명히 뭐가? 지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그치? 보기 자체가 설명해 주는 건 분명히 요만큼을 설명 못하고 있잖아. 색깔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색깔 있는 부분을 설명 못한다는 거는 보기의 역할 자체가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보기가 지문을 먹어. 그러면 지문 내용은 이만큼만 알면 되는데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간 거지. 보기 안에. 그러니까 지금 보기의 역할을 묻고 있어. 그럼 보기의 역할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불필요한 정보까지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보기를 읽었을 때 이 상태가 전제됐을 땐 정보가 부족한 거고, 이 상태가 전제되면 정보가 불필요한 거야. 맞지?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럴 수 있지. 지문은 이런 내용인데 보기는 이런 내용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 지문에 대해서, 자 이봐, 요만큼은 불필요한 거고 이만큼의 내용은 정보가 부족한 거지. 결국 지문과 보기가 겹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이해돼? 그러므로 이만큼은 유용한 정보지만 이만큼은 부족하고 이만큼은 불필요하지. 사실은 여기에 전제된 게 2개가 더 있거든. 그걸 일부러 뺐어. 왜 뺐냐면, 자 봐, A하고 B가 같을 때야. 즉 지문하고 보기가 똑같을 수 있니? 자 봐봐, 2가지의 관계상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대표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관계하고 이런 관계도 존재는 할 수 있지. 근데 A하고 B, 지문하고 보기가 같은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또 지문과 보기가 서로 전혀 관계가 없지. 전혀 관계없는 보기를 왜 주겠어? 관계는 분명히 있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의 역할 중에 5가지의 절대적 사례가 있는데 얘하고 얘는 불가능해서 뺀 거고 가능한 정보는 이 3가지가 제일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걸 때는 부족한 정보, 이럴 땐 불필요한 정보, 이럴 땐 정보 부족과 불필요한 정보가 결합된 상태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보기의 역할상 어떤 식으로 나와도 부족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그게 결합됐거나 이럴 수밖에 없지. 딱 생각을 해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 음료수 한 잔 있어. 근데 이게 지금 꿀이 들었는지 독이 들었는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니네가 집에 갔더니 콜라 한 잔이 있어. 목마르다. 집에 탁자에 딱 콜라가 있어. 마셔 안 마셔? 집에 있는 콜라 마시지. 왜? 집에 있는 콜라는 일단은 안전할 거라는 생각 갖잖아. 근데 니네가 목말라서 길을 걷고 있는데 알았어? 그냥 이 길가에 콜라 한 병이 반 병만 남은 상태로 있어. 마실래 안 마실래? 안 마셔. 그죠? 그거 마실 사람 없잖아. 왜 그렇다? 집에 있는 콜라는 안전하다고. 왜? 엄마나 가족이 해놓은 걸 거라고. 설마 도둑놈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낯을 거랑 상관은 못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콜라는 우리가 아는 콜라야. 근데 길가나 공원 벤치에 그냥 놓여져 있는 음료수는 모르는 콜라지. 물론 그 콜라는 누가 진짜 먹을 수 있는 콜라인데 두고 간 콜라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그럼 모르는 콜라. 자, 쳐봐. 꿀이 들었다는 걸 확실히 알면 마시겠지. 독이 들었다는 걸 알려면 안 마시겠지. 그러니까 마실지 안 마실지는 사실 확실하거든. 근데 꿀이 들었는지 독이 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야.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죠. 고로 보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불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지. 모르는 상태니까 안 읽는 게 맞다. 자, 어때? 논리적으로 입증됐니? 입증되죠. 그래서 안 읽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안 읽고 푸는데 선생님이 지향하는 건 끝까지 안 읽는 건 아니야. 자, 어떻게 하면 풀면서 필요한 걸 알아내느냐가 더 실력이라고 보거든? 자, 한번 가볼게. 일단 그 대신 선택지를 읽을 때 조심해야 돼. 자, 가해하자는 경륜의 뜻을 둔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봐. 잘 봐. 가해하자는 인물이지. 그지? 경륜의 뜻을 둔 적이 있다. 이거는 인물의 행이야. 맞지? 그럼 얘들아, 인물이 뭐뭐의 뜻을 뒀다 안 뒀다 그랬잖아. 그럼 어차피 우리는 경륜이라는 단어는 몰라. 알았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내용에 해당하지. 거기에 플러스 뭐가 붙는다고? 해석이 붙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 뭐부터 읽어야 된다고? 해석부터 읽어야 된다. 자, 간다. 자, 이는 대부로서의, 잘 들어야 된다. 여기서 봐. 대부로서의 정치적 포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랬어. 그럼 무조건 우리는 이거부터 이해하란 말이야. 대부가 사대부 이런 거거든? 근데 이런 건 몰라도 좋아. 왜? 지금 현재 이 단어 모르니까.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정치적 포부. 알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지금, 자, 선생님 칠판 봐. 1번 선택지는 내용에다가 뭐라고 해석된 게 있어야 돼? 정치적 포부란 말이 나왔지. 그러면 최소한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얘는 확실히 정치잖아. 그러면 얘랑 맞는지 봐야 되지. 이해돼? 그러면 내가 이제 물을게. 이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제. 주제는 아까 뭐였어? 자연친화지. 그러면 정치적 포부는 자연친화랑 무슨 개념이야? 반대 개념이지. 누가 자연에서 정치하는 사람 있니? 맞잖아.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잖아. 그러면 이 내용은 뭐 해야 돼? 자연친화랑 반대 개념으로 있어야 되지. 그럼 이 반대 개념이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예요.
알았어? 왜? 정치가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문제를 푼다는 건 뭐야? 정치가 주제상 마이너스니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지.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걸 무슨 말인지 몰라. 맞지? 근데 괜찮아. 왜? 가볼게. 자, 이제 하는 거야. 자, 잘 들어봐. 자, 이제 우린 이미 주제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경륜이 뭔지 모르지만 독수하던 그 시절의 경륜에, 자, 프라숑의 뜻을 두어 쓰는 나지. 항상 두 줄을 같이 봐야 되는데 버트잖아. 세월이 흘러서 얘가 도리어 달갑지. 지금 얘는 뭐야? 달가운 존재니까 얘가 뭔지 모르지만 플러스지. 왜? 반갑고 즐겁고 기쁜 애잖아. 얘가 기쁘고 반갑잖아. 그럼 얘가 기쁘고 반가우면 얘가 플러스지. 이거만 알면 돼. 그럼 니네가 좀만 생각하는 애라면 추론할 수 있어. 안 빛나쁜 뭘 것 같니? 그렇죠. 봐. 오늘 수업 처음 들어도 알잖아. 아, 너니? 나 뒤에가 말인 줄 알았어. 이 마스크 쓰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 오, 역시 듣던 애가 더 잘하는 거야. 알았어. 맞잖아. 자연이잖아. 이게 자연인 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 뜻을 두었으나 자연이 플러스다 이랬지. 그럼 두었으나 하니까 얘는 얘랑 어떤 관계겠어? 반대 관계지. 봐봐. 얘는 그럼 뭐야? 해석할 줄 몰랐어도 마이너스잖아. 이제 알겠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라고.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야? 1번은 경륜의 뜻을 든 게 마이너스므로 정치적 포부가 마이너스이므로 답은 1번은 맞다는 게 되는 거야. 이제 알겠니? 이렇게 한 거야. 우와! 정말 국부쌤은 해석 하나 없이 최소한 알고 있는 말로 풀고 있네? 이렇게 되죠. 그럼 2번을 봐. 가해하자는 의혹이 없는 학문의 경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끊었지. 그럼 봐봐. 화자는 인물이고 이런 경지를 추구하고 있대잖아. 됐어? 이제 잘 봐. 성리학적 수양에 주력하는 사회 모습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런 대부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성리학적 수양에 주력 그랬잖아.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똑같아. 잘 봐. 성리학적 수양에 주력 그러면 성리학에 주력하는 모습이지. 그럼 성리학에 주력 그랬을 때 의혹이 없는 학문의 적이야. 학문을 추구한다는 건 성리학을 주력한, 성리학 수용에 주력한다는 말과 어떤 관계이니? 결국 성리학도 학문이지. 학문의 경지 추구, 성리학적 수양 주력.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잖아. 자, 3번 봐. 3번, 4번은 지나가. 왜? 우리 이걸 안 읽었으니까. 알았어? 5번 봐. 가나야 하자 모두. 일단 가나야 하자 모두 일단 가는 맞고 가야지. 이해돼? 그럼 봐봐. 향촌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이런 생활에 대해 만족감. 그럼 뭐야? 인물의 심리지. 인물의 심리니까 뭐야? 무조건 내용이지. 근데 잘 봐. 향촌. 향이 뭐야? 고향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생활의 만족감. 자, 자연친화 맞지? 이는 안정된 경제적 기반으로 인해 그랬잖아. 자, 얘들아, 우리 인해 배운 적 있니 없니? 있지? 뭐라고 배웠어? 인과. 맞지? 그러면 잘 봐. 무엇으로 인하는 앞이 원인, 뒤에가 결과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안정된 경제적 기반이 원인이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데서 비롯됐대. 누리는 거 결과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가는 자연에서 만족하는데 안정된 경제, 물질적 풍요 그랬잖아. 자연 친화가 안정된 경제, 물질적 풍요니? 말도 안 되지. 답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를 읽지도 않았는데 답이 나와버린 케이스인 거야. 알았니? 근데 자, 우리는 처음이니까 나도 풀어보려고 그래. 나도 이거 3, 4번도 풀어볼게. 이제 나의 하자는 자, 읽지도 않았어 우리.
나의 하자는 자신이 성상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했는데 끊어봐. 그러면 봐봐. 하자는 인물이고 성상이라는 인물한테 버림을 받았지. 그럼 내용이지. 그지? 야, 인물의 행위. 이건 무조건 내용이라니까? 그럼 해석이 뭔가 봐. 이는 출에 대한 뜻을 적는 객이 그랬던데. 자, 이제 이 말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출에 대한 뜻을 적었대지. 그러면 뜻을 적는 계기가 된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생각해봐. 출이 뭐니? 얘들아? 출에 대한 뜻이. 뭐라고? 나가는 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출은 나갈 출이지. 근데 출에다가 뭐라고 줬어? 이렇게 따옴표를 줬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출은 나가는 건데 아직은 그냥 나가는 거에 대한 뜻을, 나가는 것에 대한 뜻을 잡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치? 이 말은 솔직히 모르는 거야. 알았니? 자, 거기 들어봐. 여기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 뜻을 모르는 건 괜찮아. 문맥장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작품에서 주제를 아니까. 근데 이거는 뭐야? 해석에서 모르는 말이 있지. 이건 100% 어디 있게? 그렇죠. 보기에 있는 거야. 이때는 보기를 보는 거야. 자, 봐봐. 다시 한번. 국도쌤이 분명히 보기를 어떻게 보라고 했어? 불필요한 정보냐? 또는 뭐야? 불필요한 정보냐? 아니면 부족한 정보냐? 정보가 부족하냐?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 알게 됐어? 필요한 정보가 뭔지 우리가 역으로 알게 됐지. 알았니? 이때도 마찬가지야. 봐봐. 답이 안 나왔어. 답이 안 나왔어. 답이 나왔지. 근데 답이 안 나왔다고 쳐. 그럼 얘를 보는 거야. 얘를 봤는데 출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겠지. 그렇지만 일단은 지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5번부터 보자. 4번부터. 나의 하자는, 얘 또 하자야. 벼슬에서 물러나는 후 자기가 벌써 살아가는데 그랬지. 자, 인물이 행위를 하고 있지. 내용이지. 이는 처에 임하는 그랬어. 마찬가지로 처에 임하는 게 뭔지 모르지. 이게 와이프란 뜻은 아닐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여기도 혹시 뭘 봐야 돼? 그지? 보기를 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보기 안 보고 푸는 거라면서요? 그래. 우리는 일단 보기를 안 보고 접근해. 근데 접근은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처럼 답이 5번으로 탁 나왔으면 그냥 끝났지. 근데 1, 2, 5번에서 답이 안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답은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지.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하나인데 뭐가 중요한 거야? 처하고 출의 뜻을 알아야 이 말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보기에 있는 말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 자, 이제 해볼게.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말은 필요 정보가 무엇인지 알게 됐니 알게 됐지? 묻지 말고 그냥 하자. 맞지? 선택지 읽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됐지? 그럼 이 정보에서 딱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출과 처만 필요한 정보라는 걸 알았지? 그럼 니네가 대충 봐도 출은 여기 있고 처는 여기 있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 정보였고 여기까지는 불필요한 정보였지. 이해돼야 안 돼?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걸 그냥 읽으면 뭐가 불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몰랐지만 선택지로부터 가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자, 이게 공부라고. 답이 나오면 볼 필요도 없었지만 답이 안 나오면 결국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서 그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는 언제 보는 게 제일 좋아? 선택지를 다 보고 답도 안 나왔는데 필요한 정보가 이거구나 알 때. 이거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봐. 특히 어디에서 중요하다? 내용 부분이 아니라 해석 부분에 모르는 단어, 특이한 단어, 이때 보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국도쌤이 보기를 보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불안할 게 없어. 왜 그렇지? 보기를 끝까지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보기를 안 봤던 거야. 완전히 이해되니? 완전히 이해되지? 좋아.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 자세히 풀었고요. 자, 이제 7번을 가보자.
자, 얘들아, 7번은 이렇게 푸는 거지. 또 뭐야? 얘네가 내용일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뭐가 남아? 해석이 남잖아. 해석부터 뭐라고 했지? 그럼 잘 봐. 화자가 북이 대신 인천을 좋아하는 이유 그랬잖아. 하나님? 그럼 잘 봐. 북이 대신 인천을 좋아한대. 한번 쓱 가볼게. 자, 여기 봐봐. 이게 기억이잖아. 그럼 선생님, 저는 기억 뜻을 모르는데요. 끝까지 몰라도 된다고. 알았어? 우리 뭐만 하면 돼? 북이는 다툼이 있어서 손대기 어렵지만 임천은 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없어 가히 몸이 편안하지. 봐봐, 얘들아. 잘 봐. 북이는 다툼이 있어 손대기 어렵지만 임천은 그 마음이 없어 가히 몸이 편안하대. 그럼 이제 임천이 뭔지 알겠니? 임천은 뭐겠어? 훌륭하죠. 됐어요? 바로 그거야. 그러면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잖아. 그럼 얘는 다툼이 있는 게 이유고 얘는 그 마음이 없어서 편안하잖아. 이유 나왔지? 그래. 문제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그럼 1번 지웠지? 자, 2번 봐. 이행의 안빈낙도를, 자, 안빈낙도가 뭐였더라? 아까 했지만 플러스였잖아. 자연이었지? 자연친화였잖아. 그러면 니은은 그걸 자연친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지 한번 봐봐. 니은이 어딨어? 여기 있네. 산나물 캐고, 야, 와, 자연친화, 그치? 맞지? 그거 보세요. 바로 맞는 거 확인되잖아. 됐어? 지워. 다음에 벼슬에서 물러난 후 심적 공허감 그랬습니다. 잘 들어봐. 주제가 뭐라고? 자연친화. 그럼 벼슬에서 물러나서 자연에 갔지. 그럼 자연에서 자연친화인데 거기서 느끼는 공허감 되겠냐 안 되겠냐? 벌써 주제상 이거 틀렸잖아. 안 읽어도 된다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디귿 가볼게. 아이 뻔해. 여기 있잖아. 봐봐. 분별이 없으니 시름인들 있을 쏘냐? 시름이 있어 없어? 없다. 자, 이거 함경에 배우자. 없을 쏘냐? 이런 게 서리법이지. 이런 거 음용어이야. 있을 쏘냐? 없다. 만사를 다이리니 일신이 한가하다. 한가하지? 봐봐. 그러니까 지금 한가하고 시름이 없잖아. 자연친화라니까. 고로 당연히 답은 공호가 틀렸죠. 됐어? 그럼 4번도 봐. 석양 무렵 치흥에 젖었다는 건 뭐야? 예, 술 취한 흥겨움이잖아요. 자연친화니까 당연히 치흥에 젖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무릉, 이게 뭐냐면 무릉도원이죠. 무릉도원이 뭐야? 예, 이상적 세계죠. 이상적 세계죠. 동양에서의 이상적 세계. 이렇게 되니? 특히 이 도원이라는 말이 도자가 복숭아 도자예요. 복숭아. 그래서 슈퍼에서 황도, 백도 그럴 때 뭐야? 누런 복숭아, 흰 복숭아. 알았어? 그래서 복숭아가 있는 정원. 알았어요? 그래서 가수 중에 재밌는 게 내가 이 가수가 참 재밌는 게 카더가든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알아? 안 돼. 이때 카더가든의 카는 뭐야? 차죠, 차. 더 가든이 뭐야? 정원이죠. 그래서 이 가수 이름은 차정원입니다. 그래서 카더가든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죠? 자,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왜 복숭아 정원이냐? 옛날부터 신선이요. 먹는 과일을 복숭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선도, 즉 신선 과일에서 복숭아. 그래서 무릉도원이 왜 신선세계냐? 바로 복숭아 정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고? 신선도, 신선의 과일 복숭아라고 했다. 알았지? 자, 이제 마지막 형식 문제를 봅시다. 자, 먼저 공간의 이동에 따라 끊죠? 변하는 하자의 정석. 자, 들어봐. 공간이 이동하는지 안 이동하는지 확인해야 되지. 교집합 잘 생각해봐. 공간이 이동할 때마다 정서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니? 야, 공간 너희들 이동할 때마다 생각도 다 변하니 계속?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건 A교집합 B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뭐라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했지. 논리상 안 맞으면. 그래서 일단 얘는 그냥 지나가라고. 왜? 이런 문제 찾으려면 가서 공간 이동 가에서 찾고 나에서 찾고 공간이 이동할 때마다 정서 변했는지 찾으려면 복잡하지? 찾기도 힘들다고 이거 사실. 자, 2번 봐. 화자가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진술. 이건 무조건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그지? 청자만 있으면 되지. 특정 대상. 말 건네는 게 특정 대상 말 건네는 거잖아.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청자만 찾으면 되지. 청자 찾는 건 해볼만 하다 그랬잖아. 자, 청자 찾으러 가자. 뭐 짧으니까 여기서. 자, 봐. 어렵다고 생각. 야, 프라숑에다가 너나 사람. 누구를 찾으라고? 너 사람 이름 찾으라 그랬잖아. 너 없어. 사람 이름 없어. 없지? 거봐. 부르는 사람이나 너가 없다면 없다고. 그러니까 자, 2번은 완전히 지울 수가 있는 거야. 3번 봐봐. 반어적 진술을 통해 작품에. 반어는 내가 뭐라 그랬어? 아예 찾을 수가 없다 그랬지? 무조건 패스해라. 반어법이 공통점 문제의 답이 된 적은 수능 역사상 제로. 한 번도 없었다. 알았어?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 찾을 수 없다니까. 4번 봐. 그러니까 이건 패스. 화자가 자신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자 이렇게 끊을 수 없을 때 목적어서 끊어주면 돼. 은는 아니면 목적. 자, 구체적 제시는 무조건 맞지. 그럼 잘 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근데 잘 봐. 화자가 자신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 그랬지. 자, 현재 살아가는 모습 그랬지. 이럴 때 뭐 생각해? 주제를 생각해. 자연친화죠. 자연친화가 주제인데 그럼 자연친화가 주제라는 건 지금 얘 뭐하고 있다는 거야? 자연친화 하고 있는 모습이지. 자연친화 할 거야가 아니라니까. 자, 다시 한번. 유교적,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 자연친화, 탄식, 풍자, 노동의 재미. 다 뭐야?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야. 고전 시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5번 가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랬지. 비유적 표현. 자, 이거 무조건 맞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문제는 묘사야.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야. 그러니까 봐봐. 아, 자연이 아름답군. 자연을 묘사했니? 아니지. 봐봐. 오, 나무들이 많이 열려서 자연이 아름답군. 묘사했니? 많이 열려서 그랬으니까 그것도 사실 묘사에 좀 멀어. 근데 그거는 묘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거야, 사실은. 알았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묘사. 이거는 A 교집합 B. 그래서 이럴 때 답을 일일이 잘 봐. 불안하다고 해서 공간이동 다 찾고 정서 다 찾고 아름다운 찾아서 그걸 묘사했는지. 그럼 봐봐, 얘들아.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면 이렇게 긴 과사에서 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지. 찾는 순간 묘사인가. 찾는 순간 묘사인가. 그런데 뭐 해석 안 되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찾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로 푸는 거다? 논리. A 교집합 제로냐 A 교집합 B냐. 이런 논리로 푸는 거야.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식 문제의 답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고 보기 역할 다 했고, 자, 요거는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자, 문제까지 끊고, 자, 한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시간을 끊겠습니다.